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 분할 5대 5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혼 상담, 특히 이혼 재산 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자 분들 중에 50% 정도는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반반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자 분들 중에 또 다른 50%는 변호사님, 제가요 결혼해서 저 혼자 외벌이 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배우자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밥도 잘 안 차려주고요, 청소도 안 해서 집이 엉망이었어요. 이런데도 제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저 억울해서 이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변호사님, 저는 남편이 무능력해서 제가 돈 벌어서 애들 다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려고 하니 제 재산을 줘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나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대 5이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주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판결문에 쓰고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변호사들이 신경 쓰고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의 비율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야 유리한 측에서는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엄청나게 주장을 할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재산분할의 파이를 키우느냐 줄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의 파이 다음이 바로 재산분할의 비율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는 내가 혼인기간 동안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절대적이니까 나의 재산분할 비율이 상대방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근거로 이런 것들이 있다. 쭉쭉쭉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 우리 법원 판결문상 재산분할 비율에 관해서는 보여드린 것처럼 4줄 정도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내용이 쓰여진 판결도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는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기간 동안의 소득활동, 자녀 양육, 가사활동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지,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 이런 것들을 참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제시한 4가지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만 보더라도 5대 5인 판결은 하나도 없네요. 5대 5에 가장 근접한 판결이 4.5대 5.5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법원은 이혼 재산 분할을 할 때 무조건 5대 5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에게 무슨 재산이 있고 이를 어떻게 형성했고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며 이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나 양육, 가사활동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이혼 시 미성년 자녀 양육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부양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비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5대 5라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 재산 분할 5대 5를 그렇게 외칠까요? 제 생각에는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참작되는 요소, 이걸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혼하면 반반이라더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반은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반?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잘 하지 않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로 우리 법원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부부의 재산을 보니까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이 대부분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한 명이 특출나게 재산을 증식한 사정이나 특별히 재산을 까먹은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법원이 5대5 판결을 많이 내리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도 실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5대5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도 반반으로 해야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하는데 5대5가 아니고 누구 한 명에게 재산이 쏠린다면 덜 받게 되는 한 명은 이혼 후의 삶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5대5의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5대5의 공식이 절대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재산 분할 비율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나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혼 후에 자신에게 남게 될 재산 또는 받게 될 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막연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혼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고,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혼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5대5 무조건 5대5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율 아니면 재산 분할 대상 이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을 때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최소한 대략적이라도 재산 내역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나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